우리 김원봉 선생님의 호가 뭐예요? 약산 김원봉이다. 결국 산과 같아라. 약산 김원봉 선생님이고요. 의열단이 만들어진 연도는 3.1운동 직후, 그러니까 1919년도에 만들어지긴 해요. 그러니까 3.1운동 직후에 결국 우리의 몸부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김원봉 선생님이 이 의열단을 만들어 놓고 제일 고민됐던 게 뭐냐면,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SM 같은 기획사예요. 기획사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 기획사에 많은 신입 어떤 그 가수나 신인적인 뭐 이렇게 해서 배우들이 많이 지원을 하고 여기에 오기를 바라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의열단이 어떻다는 걸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열단의 방향성 같은 거를 반드시 규명해야겠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여러분, 어떤 조직을 만들 때 이 조직의 목표와 앞으로 방향성을 알려줘야 사람들이 그 조직에 들어오고 싶어 하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의열단의 방향성을 만들고 싶었는데 김원봉 선생님이 이걸 누구에게 부탁했냐면 자신의 선배격이었던 신채호 선생님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신채호 선생님이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의열단이 앞으로 나갈 행동 강령이라든지 의열단의 방향성을 내가 써줄게 해서 썼던 의열단 선언문이 조선혁명선언이에요. 조선혁명선언 누가 썼다고요? 신채호 선생님이 썼어요. 이걸 가끔 어떻게 나와요? 김원봉 선생님이 썼던 조선혁명선을 바탕으로, 안 되죠? 말장난 걸렸죠? 신채호 선생님이 썼던 조선혁명선언. 이건 애우셔야 돼요.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은 애우셔야 돼. 아예 그냥 토자나 안 빼놓고 애우셔야 되는데 아주 쉬워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은 민중과 폭력을 결합할 것을 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난 이 명문장 아니야?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 방화 강도로서 일본을 타도하자. 여러분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게 다 있어요. 폭력, 암살 하고 싶었죠? 파괴, 폭동, 뭐 방화, 이런 거 좋아하잖아. 불 지르고 이런 거. 안 좋아해? 우리 형님들은 어렸을 때 그런 경험 있잖아요. 옛날에는 막 소방차만 우리 너무 좋아했거든요. 가수 소방차 말고 소방차 오면 안 좋아했나? 옛날에 막 불 나면 그런 거 안 좋아했나요? 나 옛날에 좀 세대가 웃긴지 모르는데 그 소독차 있죠, 소독차. 그 소독차 냄새가 난 너무 좋았어요. 그걸 따라오다 막 맡으면서 막 황홀해서 너 소독차 내 변태 아니? 내가 무슨 아편쟁이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냄새가 되게 묘해요. 이렇게 중독성이 있어요. 근데 소방차가 있는데 내 친구가 학교 갔다 오는데 불이 난 거야. 뛰어갔어요. 야, 불 났다. 야, 근데 어떻게 우리 집 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야, 우리 쪽인가 막 너무 좋고 친구가 가는데 친구가 막 근데 야, 우리 집 쪽이야. 우리 쪽 옆에 불 났는데 가보니까 지네 집이야. 그래서 완전히 지네 집 불났어. 그래서 그 친구 되게 기억이 나요. 아유, 얼마나 울산 말 그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열심히 뛰어갔는데 자기네 집에 불이 났던 거죠. 정말 대단한, 이렇게 웃기기도 하면서 되게 좀 슬펐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을 타도하자. 그리고 이제 일제 총독부 체제잖아요. 그 일제가 총독부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에 정부는 없고 정부를 대신하는 게 총독부 체제니까 정부를 인정할 수가 없는, 총독부 체제를 부정한다는 것은 곧 바로 정부 형태를 부정한다는 거니까 무정부 형태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조선혁명선언이 내세웠던 방향은 두 가지야. 민중과 폭력을 결합하되 무정부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요. 이 의열단에 속했던 테러리스트를 한 4명 정도를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누굽니까? 바로 나석주 앤드 김비라는 것은 김브라더스예요. 그러니까 굳이 능력이 안 되면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을 암기 안 하셔도 괜찮다고요. 그러니까 김익상, 김상옥, 김지섭이 암기가 안 되면 그냥 김시성을 가진 사람은 전부 다 누구다? 의열단이다. 하지만 나석주는 기억하셔야 돼요. 나석주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파괴했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익상은 조선 총독부고요. 김상옥은 종로 경찰서. 김지섭은 도쿄 궁성을 파괴했다. 암기하실 수 있으면 암기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암기를 꼭 해야 되나요? 암기하면 되는데 지금 그걸 굳이 암기를 꼭 이거 말고도 암기할 게 되게 많은데 다른 걸 좀 먼저 하시죠. 제가 뭐 여러분의 그 지식의 어떤 확대를 방해하는 게 아니 회방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좀 먼저 애우시고 하세요. 그냥 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다른 걸 좀 암기하시고 다 암기되면 그때 암기하면 안 될까요? 김익상, 조선 총독부, 김상호 종로경찰서, 김진서 도쿄공성. 여기 말고 사실 또 있어요. 박지혁 씨도 있어요. 박지혁 씨는 남기가 되게 편해. 박지혁 씨가 비읍이잖아. 그럼 무슨 경찰서? 부산경찰서를 파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의열단은 일단 나석주는 꼭 애우시자. 그리고 동양척 씨 주식회사 파괴라는 것도. 그리고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3명 있는데 전부 다 건물을 파괴했다 정도라고 이해를 해두세요. 그리고 별도를 하나 쓰신다면 박재혁 씨가 있는데 박재혁 씨는 비읍이니까 무슨 경찰서 파괴다? 부산경찰서를 파괴했다 이거죠. 근데 의열단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지금 폭력을 행사하면은 조선 총독을 죽였어요. 아 그런데 잠깐 미안해요. 김지섭에는 조금 기억을 합시다. 김지섭은 뭘 했다고? 도쿄 궁성을 파괴했어요. 왜 김지섭은 꼭 암기해야 될까라고 얘기하면 이유가 있어요. 출제자는 당신을 틀리게 해야 되는데 도쿄에서 폭탄을 던진 사람이 2명 있어요. 애국단 소속에 이봉창이 있고요. 의열단 소속에 김지섭이 있는데 이게 틀려요. 내가 뭐랬어요? 의열단 전부 다 건물 파괴라고. 그러니까 김지섭은 도쿄에 있는 왕궁에다가 폭탄을 던진 거고 누굽니까? 우리 이봉창 선생님은 왕궁에 폭탄을 던진 게 아니라 일본 왕에게 폭탄을 던진 거고. 그래서 항상 기억할 때 의열단은 어디에 폭탄을 던졌다? 왕 건물에 폭탄을 던진 거라고 기억하시면 좀 더 까먹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조선 총독을 죽이면 또 다른 총독이 오는 거 아닌가요? 건물을 파괴하면 또 다른 건물이 지어지니까 이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별적 투쟁을 한계를 인식하고 조금 더 이제 조직적인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몸부림이 3가지가 나와요. 조직적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단순한 테러 단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더 대중화될 수 있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이긴 하지만 테러 단체 만들었다면 어떡하겠어요? 굉장히 저한테 거부감을 갖거나 저 싫어 이렇게 하는 경우 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학생운동 하시는 친구들 보면은 어땠나요? 그래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거기 직접 가담하는 건 좀 꺼려 하시는 게 있었겠죠. 그래서 예전 같은 좀 폭력적이건 이런 학생단체가 요즘에는 굉장히 온건화되어 있는 그런 학생단체들이 결국 총학을 장악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 이쪽 가봐도 예전에 그런 약간 조금 급진적 사상을 가진 친구들이 총학을 해서 많이 물러나 있는 형태를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대중화된 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당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민족혁명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당 조직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가입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둘째는 조직적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지휘자가 그만큼 중요하지 단순히 폭탄 던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는 간부학교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형태가 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무장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무장투쟁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럼 무장투쟁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겠는데 우리나라에도 무장투쟁을 훈련시킬 수 있는 학교가 있지만 아무래도 우린 식민지라는 어떤 현실 속에서 그걸 운영하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최대 결국 무관을 양성하는 이런 무관학교에 우리 조선인들을 입학시켜달라고 입학 허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팡푸 쿵푸 팬더 이런 거야. 팡푸 누가 봐도 우리나라 학교는 아니죠. 팡푸 군관학교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황푸 군관학교에서 입학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이음절을 고르세요. 황푸야 군관이야 학교야 입학이야. 뭐가 가장 중요한 이음? 여러분의 신금을 울리는 이음절을 고르시오. 뭘까요? 또 포군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황푸 군관학교에서 고르니까 뭐죠? 이음절 시작 입학이죠. 황포 군관학교를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중국의 황포 군관학교에 우리 단원들을 입학시켰다. 가장 중요한 이음절은 입학이라는 걸 놓치시면 아니 되옵니다. 유념해달라. 됐죠? 그리고 이런 조직적 무장투쟁의 공공의 적은 누구예요? 일본이잖아요. 일본을 결국 타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도 이렇게 연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배운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자, 보세요.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하는 걸 응원하는데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배운 거를
여러분이 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이게 보면 다 되죠. 근데 시험장에선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거를 안 보고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없는 상태에서 이게 있다고 보여야 한다고. 의열단이 개별적 투쟁의 한계를 인식하고 조직적 무장 투쟁을 전개하기 위한 몸부림 몇 가지가 있었지. 네 가지인데 세 가지만 외우면 되는 건데 뭐 불러봐. 혁명당 조직을 만들어서 대중화시켰고, 간부를 양성할 수 있는 지휘자를 양성할 수 있는 간부학교 만들었고, 황포군관학교는 입학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했는데 맨날 나오는 게 황포군관학교를 의열단이 만들었어. 이렇게 나오면 그건 틀린 오답이라는 걸 영환이가 꼭 기억해달라고 했어.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야. 이거를 오늘 기억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뒤에 갑자기 한창 여러분이 뭐에 빠져 있을 때 사회와 행정학에 빠져서 국사를 조금 소홀히 했을 때 내가 갑자기 탁 던지는 거야. 의열단의 몸부림 뭐야? 황포군관학 입학시켰고, 민족혁명당, 그리고 간부학교요. 이게 과연 그게 나올 수 있겠냐는 거야. 시험 날 4월에 이게 5과목이 다 나올 수 있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전략과 전술을 잘 짜지 못하시면은 결국 당하십니다. 아셨죠? 명심하셔야 돼요. 또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돼요. 자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괜찮아요? 됐죠? 이제 한일 애국단 갈게요. 한일 애국단 우리 누구? 김구 선생님 만든 거예요.